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척 하다가 쑥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차트 및 미국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53포인트,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국제 유가, 금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죠. 살짝 좀 뭔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치 누가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엎치락 뒤치락, 어제 2만 달러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오늘 다시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2만 달러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사람들의 심장을 넘나드는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대로 2만 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 거시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최근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유로 같은 경우 20년 만에 최저치를 상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7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면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매체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그렇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위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그러한 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뭔가 하나는 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준다 그러면 자산들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싶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7월 달에도 0.5%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욱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연준의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연준의 정책 및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발표 일정들입니다. 미국의 지난 6월 인플레이션율이 7월 13일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연준의 FOMC 미팅 같은 경우는 7월 26일에서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섰느냐, 들어서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 추정치가 7월 28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그닥 나쁘지 않다면 비트코인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그닥 높지 않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저도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전 세계 소식, 스리랑카, 리비아, 에콰도르에서 이번엔 가나에서도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한 시위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다가 난리가 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에너지 및 생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한편 푸틴이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을 동맹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한데 힘을 모아가지고 실질적인 자산이 연동된 새로운 기축통화를 발행하자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죠. 달러 같은 경우는 막 찍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풀었다가 쪼였다가 하니까 전 세계가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 보통으로다가 기축통화의 수명이 100년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100년을 약간 넘기고 있는 미국 달러. 이제 수명이 다 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강세를 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화의 탄생을 일단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을 비방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엘살바도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무려 5,200만 달러를 치보 월렛, 비트코인 월렛을 통해서 송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웨스턴 유니온 이런 애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가 있었겠죠. 이어서는 최근에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이 78%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시에 터키 내에서 P2P 비트코인 거래량이 40%나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정말로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면서 떠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보고 있습니다. 이 조던 벨포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해지 수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 해지 수단,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다가 좀 힘을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거둘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비트코인 불장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 반감기까지 뻐기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소규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쟁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하락장 때 매집해야 제맛이지. 최근 통계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1개 혹은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숫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후 비트코인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개인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자산 축적을 멈추지 않고 존나게 매집을 하면서 존버를 주요 전략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존버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를 다시 한번 외쳐보는데요. 자, 일단 금리 인상의 위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었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될 경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 소속의 분석가인 야신 엘만드라라는 양반이 금리 인상이 지속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었던 보조 지표인 미실현 순손익 지표를 봤을 때 저번 바닷가 같은 경우는 해당 지표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17%밖에 안 된다.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실제로 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16,000달러, 13,000달러를 부르곤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누구 말이 맞다라고 100%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역사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일단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를 보시면은 MVRV Z-스코어를 봤을 때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막대 구간까지 들어섰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었다라고 총 4번이나 그렇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바닥을 찍었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축적을 거쳐가지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게 되겠죠. 나는 정말로 바닥을 100% 찍어낼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부터 야곱야곱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 지표는 비트코인의 가우시안 채널입니다. 주봉 기준이고 해당 가우시안 채널이 빨간 구간에 진입했을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을 찍었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하락장 때는 빨간 구간에 진입하고 나서 4주 만에 바닥을 찍었었고 2018년도 때는 6주 만에 바닥을 찍었었으며 지금 현재는 빨간 구간에 들어선 후 5주가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RSI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과매도가 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선 지 4주 만에 바닥을 찍었고 6주 만에 찍었으며 5주째 비트코인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 상황. 조만간에 비트코인 바닥을 한번 제대로 찍어줄 수 있을 것인가?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포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혼 헤어스 분석가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저번 하락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저점을 기록한 후 한 번 더 떨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면서 저점을 찍었다. 이 정도로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정말 끝났다라면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털고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상승장을 이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 또한 있었습니다.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에서 페넌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페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세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정말 많이 과매도가 된 비트코인,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서 13,000달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30,000달러를 일단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주지는 않겠느냐 라고 크립토 포세이돈이라는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추가로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반등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던가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실제로 엄청난 하락 속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자산들의 성격이 다 그렇다 이거죠.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무조건 일자로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반등 계속해서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시바이누의 강한 반등을 7월달에 전망을, 즉 기대를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측 가격은 0.0000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근거는 없어요. 이런 개같은. 다음으로는 어제 코인베이스, 판테라 캐피탈 등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었던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 볼드가 암호화폐 입출금을 전부 다 중단시켜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넥소가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파산하는 것보다는 인수당하는 것이 낫지 않나. 다음으로는 BNB인데요. BNB 역시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죠. 후에 지금까지 10만 BNB가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유명 코인 유튜버 중에 코인 뷰로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익명의 분석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에이다의 바실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에이다 강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다 강세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차트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지지선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지선을 계속해서 때리게 된다면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함께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지지선 근처에서 머문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지금 알트코인들 모양새가 비슷비슷해요. 간당간당하게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 반등 가나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인간 지표로서는 톱니와 이제는 쌍벽을 이뤄도 전혀 밀리지 않을 짐 크레이머가 암호화폐 시총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면 반대로 간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총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놓은 다음에 스트레칭을 쫙쫙쫙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꼭꼭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